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한자 이야기를 담당한 저는 이경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한자 낱말을 공부하고 있는 한자 낱말 연구가입니다. 이것을 전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혼자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부해온 한자의 이야기,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일상 속의 한자어입니다. 자, 어떤 낱말이 나올까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한자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낱말이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낱말을 먼저 제가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금자탑입니다. 왜 피라미드를 금자탑이라고 불렀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단면이 쇠금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쇠금의 글자자, 쇠금자처럼 생긴 탑이다 해서 금자탑으로 불러 만들었다. 저는 이 낱말을 만든 분이 참으로 재주 좋고 위트 있는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낱말을 알고 계셨는지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경운기입니다. 경운기란 무슨 뜻일까? 네, 한자를 보면 밭갈경에 돈다는 운이다. 돈다는 것은 운전한다는 것이에요. 경운기라는 것은 보면 보통 시골에서 여러 시골 사람들을 같이 태우고 장까지 갑니다. 장터까지 가죠. 그래서 밭도 갈고 운전도 하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런 문제라면 제가 이 낱말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 경운기의 운은 김을 맨다는 운이에요. 밭을 갈고 김을 매는 기계, 그것이 경운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경운기란 사진을 보면 논밭을 갈아 일구어 흙덩이를 부수는 농업용 기계다. 타고 장터에 간다는, 운전한다는 뜻은 없습니다. 이 낱말에. 그것을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청문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참 열릴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를 낳는 그런 낱말이죠. 한자로 어떻게 쓸까? 제가 어떤 낱말을 한자로 어떻게 쓸까 하고 물으면 한자를 알아야만 이 낱말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것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쓰죠. 들을 청이다, 듣는다. 그렇죠? 우리 듣는다는 것은 많이 씁니다. 시청각 자료라든지 청취를 한다든지, 그렇죠? 자, 이것은 들을 문이다. 그렇죠? 문자라는 것은 이제 문문자죠. 문문자인데 여기에 지금처럼 귀가 들어가면 들을 문이고 입구가 들어가면 물을 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청문회는 귀가 들어가는 들을 문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듣는 모임이다. 예. 듣고 묻는 모임이 아니라 듣고 듣는 모임이다. 왜 듣지 않느냐? 나도 들어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글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죠. 묻는 거구나. 그래서 글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한자를 제대로 알아야 이 낱말의 뜻을 알고 이 낱말이 쓰이는 사회 현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식에 피로연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 로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로연은 왜 피로연일까? 그렇죠? 열피자입니다. 열을 제친다 그런 뜻이고, 로는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설로입니다. 그렇죠? 이설. 이설 얘기할 때도 일반적으로 이설로다. 연은 잔치다. 자, 결혼식을 하고 나면 신랑 신부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로해. 그래서 피로함을 나타내는 모임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결혼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알리는, 드러내는 모임이다. 저희 결혼했습니다 하고 알리는 모임이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임시로 필요하게 보일지 몰라도 속셈은 정말 즐거운 그런 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필요에 노자가 나오면 노숙자란 말이 저는 항상 생각이 납니다. 자, 노숙을 한다. 그러면 길가에서 자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은, 한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은 뭐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좀 안다면 이게 길노자입니다. 그렇죠? 길에서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틀린다.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이슬로다. 그러면 이슬을 맞고 자는 사람이냐?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슬을 맞는다는 것보다 처마가 없는 공간을 얘기한다. 지붕에 처마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지붕이 없는 곳에서 자는 사람을 노숙자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노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신문을 보는데 노점이라 해놓고 가로해서 이렇게 길노자를 이렇게 딱 적었어요. 신문에. 네, 그렇죠? 노점. 아니 이걸 차라리 적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저같이 한자 공부를 하는 사람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것 잡았다 제가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예시로 제가 드는 것이에요. 노점도 이것입니다. 처마가 없는 공간에서 연 점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례와 제사와 또 절에 가면 천도제라든지 49제라든지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쉽게 보면 쉽습니다. 차례와 제사가 어떻게 다르냐? 네,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차례는 차다자, 차차자를 씁니다. 그렇죠? 음력 매달 초하룻날, 그리고 보름날 또는 명절날 등의 낮에 지내는 제사다. 네, 일반적으로 추석과 설날에 지내는 것이죠. 그때 지내는 것은, 명절에 지내는 것은 차례라고 한다. 옛날에는 차를 놓고 말하자면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되죠. 자, 이제 제사인데 이것은 제사제, 제사사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제자는 여기에 보일시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보일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의 원래 글자,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T자형의 어떤 모양이다. 이것은 제사 음식을 차리는 제사상이다. 이것이 여기에 나중에 이렇게 돼 있다. 글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글자 속에 들어가면 보인다는 뜻보다는 원래의 뜻, 제사, 신과 관련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제, 제사사다. 자, 제사제자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일 시자가 있습니다. 제단이 있다. 자, 왼쪽 부분은 이렇게 다롤자입니다.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육다롤이다. 그렇죠? 이 다롤이 사실은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흔히 두 가지로 하늘에 떠 있는 달, 그리고 고기를 뜻하는 달. 고기를 뜻할 때는 우리가 흔히 육다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다롤을 옆으로 조금 눕혀놓은 모양이다. 자, 오른쪽에 이 부분은 또우라는 글자예요. 또우. 또우가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또우는 손을 뜻한다. 이것도 단독으로 쓰일 때는 또우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글자 속에 들어갔다. 이 글자 속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손을 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손의 모양을 약축해서 그린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는 제단이 있다. 그러면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제사상 위에 손에 고기를 들고 제사상 위에 놓는다. 그것이 제사 지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한자는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한자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자 공부 오늘부터 스타트 하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제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9제를 한다 할 때는 이 제자가 다르다. 네, 그렇죠? 제자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 제는 재개할 제다. 자, 우리가 재개한다. 목욕 재개한다. 그런 말 가끔 합니다. 목욕을 하고 정성껏 이렇게 단정을 한다는 것이죠. 명복을 빌기 위해 부처에게 드리는 공양이다. 네, 부처님께 드리는 법회 형식의 어떤 그것을 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절에서 하는 것이고, 절에서 제를 지내면서 술과 고기를 글쎄요 가지다 놓고 못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제자와 49제의 제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인식을 하셨으면 어떨까. 네, 이것으로 제1강에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한자 몇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것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100점이었으면 좋겠는데 100점이 아직 안 되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100점을 향해서 같이 지금부터 계속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